자, 이어서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236페이지 19번 문제 건축물의 용도가 나왔습니다. 용도와 이제 건축 절차가 이제 나옵니다. 자, 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에서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용도의 변경이 나오겠죠. 그래서 건축 관련 행위 중에서 용도의 쓰임새 바꾼다. 용도의 변경이라는 행위가 참 중요한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용도의 변경 전에 먼저 건물의 용도입니다. 건축물의 종류, 건축물의 쓰임새, 건축물의 용도인데 이것이 29가지가 있다. 야영장 신설 딱 되었죠. 그래서 있는데 용도 자체도 이제 시험에 실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 지문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확인하겠습니다. 건물의 용도. 해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거 묻습니다. 자, 카지노는 뭐겠습니까? 위락시설 되겠죠. 위락시설. 관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X고요. 자, 운수시설 중요합니다. 운수시설. 보시면, 운수시설에 보시면 이제 여객터미널 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공항시설. 그 다음에 항만시설. 그 다음에 철도시설, 철도 역사 말합니다. 이거 네 가지가 바로 운수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 말고요. 저기 창고, 저기 뭡니까? 물류터미널은 창고에 포함되어지 이것은 운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2번 지문 공항시설 운수 맞습니다. 자, 오피스텔 뭡니까?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포함되겠죠. 그래서 3번 X고요. 자, 우리 극장과 음악당에 실내에 있으면 문화집회인데 야외에 있으면 관광객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4번 지문 X입니다. 자동차 운전학원은요, 학원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자동차 관련 시설 위험하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20번 문제입니다. 용도 분류죠. 자, 무도 학원은 학원이 아니고 위락시설이 된다. 해서 맞는 말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주유소입니다. 이것은 차량들이 많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위험물을 쌓아두고 있죠. 위험물 저장에 포함됩니다. 맞고요. 야외 극장은 문화집회가 포함되는데 야외에 있으면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은 관광 휴게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하죠. 3번 지문 X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회관들, 각종 공공업무시설들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요, 보시면 전부 다 1종에 포함됩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안마원은 1종인데 안마시소 2종이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5번 지문부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21번입니다. 일종 근생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 해당 그 바닥이 400이다. 다 있습니다. 자, 테니스장 등의 성인 체육시설들 2종에 포함되죠.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그 개인 사적인 사무실들 다 2종에 포함됩니다. 2종에. 그 다음에 골프장도 골프장 당연히 2종에 포함되겠죠. 일반 음식점 이것도 다 면적 불문 다 2종에 포함되어지죠. 그래서 일용품 판매점 일대 보시면 이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1종에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은 맞습니다. 그럼 주택이죠. 20번. 주택 보시면 단독 있죠.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있다. 차이점은요, 보시면 단독으로 소유한 주택이다. 또 구분 소유했다라는 차이점이 있죠. 그 단독이 또 좁은 의미의 협의의 단독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있고, 다가구가 있죠. 다가구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공동 보시면 아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이 있죠. 그 다음에 다 세대가 있죠. 기숙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분류 차이점은요, 이 다중주택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소유했는데 회중을 위한 것이다. 다가구는요, 가구생활, 가구 임차를 위해서다. 그래서 독립주거형태 주방이 있다, 없다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면서 이 다중 같은 경우는 청수가 외형상 3층을 넘을 수 없고, 또 동시에 전체 건물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100평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가구는요, 건물 청수는 묻지 않고 주택으로 서는 청수가 건물 중간에 3개층까지 이하 쓰고 있는데, 요 3개층까지 쓰는 요 바닥 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200평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주택이 5개층 이상이면 다 아파트가 된다. 그러니까 다 세대는요, 둘 다 4개층까지 이하 쓰고 있는데, 요 4개층까지의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이요, 이하이면 다 세대다.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일 때는요, 1층의 2분의 1 이상이 필로티 구조이면서 나머지가 주택으로 서지 아니할 때 청수에서 해당 층을 제외해준다.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와 연립 같은 경우는요, 1층 전부가 다 필로티 구조이면서 전부 다 필로티이면서 일대 청수에서 제외해준다. 이렇게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가운데에서 노인복지 주택은요, 준주택이지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그 다음에 또 2번, 다중주택은요,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6번이 바로 X가 되겠습니다. 또 3번 가니까 다가구주택은요,
보시면 4계층 아니죠. 3계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이다. 이렇게 말하죠.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4번 가니까 아파트와 연립이 1층 전부가 다 필로티 일대 청수에서 제외해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4번 맞습니다. 자, 5번 가니까 연립주택의 이 4계층 이하이면서 660초가까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하 주차장도 제외한다. 이렇게 포함된다. X 제외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용도의 변경이 딱 나왔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많은 변경사항들을 관리하기 참 힘들어. 그래서 관리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건물의 용도 29가지 가운데에서 어차피 용도가 바뀌는 것이 건물의 위험성이 바뀔 때 건물의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용도 가운데에서 건물의 위험성을 가지고 비교해서 비슷한 것끼리 같이 묶어 놓은 분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시설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성의 어떤 비슷함을 묶어서 시설군 이렇게 구분을 딱 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9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일 위험하다. 한가 첫 번째, 자동차 출입할 때 가장 위험하다. 자, 두 번째, 산업이나 공장들이 위험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전기통신발전소도 위험하다. 또 네 번째 보니까 문화집회도 위험하다. 다섯 번째, 영업군도 위험하다. 영업군.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니까 교육복지시설군도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니까 권리생활시설 위험이 좀 덜합니다. 여덟 번째, 주거나 업무들 아주 위험이 작습니다. 다음에 아예 위험이 없다. 기밖에 기타 해가지고요. 이 동식물 관련 시설군이 위험성이 아주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물은 식물은요, 문화집회에 포함된다. 그래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의 순수다 해서 자, 산, 전, 문영, 교근, 주기가 위험성의 순수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 갈수록 위험이 큰 것이고 밑으로 갈수록 위험이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산업 등에 보시면 또 세부적인 어떤 건물의 용도 편입을 보니까 공장이 여기 대표적인 산업의 주제다.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일단 팔지 않고 창고에 일단 먼저 쌓아둡니다. 창고에서 이제 물건 팔 때 보시면 운송한다, 운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에서 나온 물건들 한번 순환시킨다, 자원순환시킨다. 공장에서 위험을 나온다, 위험을 저장 처리해야 된다. 합니다. 공장이 있는 그 공업단지 안에 보시면 장례식장을 집어넣을 때 별 무리가 없고 별 반대가 없습니다. 또 공장은 부지 싼 곳을 찾는다 해서 묘지 관련되는 지역 옆이 부지가 싸다 해서 같은 위험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문화집회 보니까 좁은 의미의 협의의 문화집회가 있다. 또 위락시설도 음주문화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문화집회, 집회하러 모이죠. 그 다음에 관광휴게도 문화에 포함이 된다. 문의 종관합니다. 영업 보니까 무슨 판다,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들, 숙박시설, 방실, 홍보에서 영업해서 팝니다. 그 다음에 운동시설, 운수는 산업인데 운동은 영업에 포함된다.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건생이고, 그 다음에 500 이상이면 숙박인데 불문하고 다 위험은 여기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교육, 복지, 의료, 노유자, 아동들. 자, 권리생활시설 1종이 있다, 양호하다, 2종이 있다, 편리하다. 주거 업무, 단독 주택이 있을 것이고 공동주택도 있고 주거 업무니까 업무시설군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또 군사나 교정군들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성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위험이 작은 곳에서 위험이 커지는 업무에서 숙박으로 바뀐다. 위험이 커집니다. 일단은요, 용도 변경 허가받고 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창고를 이마트로 바꿉니다. 위험이 작아집니다.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장으로 쓰던 요 건물을요, 장례식장으로 변경한다. 같은 위험군에 포함이 되어진다. 옆으로 가죠.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허가 대상인데 위험이 커지는데 그 면적이 500 이상이면요, 건축사 설계하고 허가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허가나 신고 상하 변경인 경우로서 그 면적이 100 이상일 때는요, 끝나고 나서 사용 승인 검사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의 변경이었습니다. 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23번 갑니다. 용도 변경할 때 허가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딱 보니까요, 판매를 문화집회, 판매가 어디 있습니까? 판매. 여기 있습니다. 문화집회 위에 있죠. 올라갑니다.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자, 2번간에 숙박을 의료. 숙박이 여기 있습니다. 의료 밑에 있습니다. 빠집니다. 신고합니다. 종교운동. 종교 여기 있습니다. 운동 밑에 있습니다. 밑으로 빠지죠. 신고를 합니다. 자, 일종 건생을 공동주택으로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를 합니다.
다음에 방송통신 수련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빠집니다.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는 1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24번 이렇게 해서 이런 비교해서 맞춰보시면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틀은 꼭 외워야 됩니다. 자산 전문용 교근 주기에서 위험성의 순서 실제 현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점포 영업할 때 이 안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를 꼭 하시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이해주십시오. 자 25번 볼까요? 25번 자 용도 변경 설명이다. 보는 것은 무엇이냐 되겠습니다. 분뇨 쓰레기 여러분 분뇨 쓰레기 안 보이죠? 이것이 종전에 요겁니다. 어디입니까? 요 자원순환시설의 그 종전의 명칭이 분뇨 쓰레기입니다. 분뇨 쓰레기. 그래서 요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 분뇨 쓰레기 자원순환에서 묘지실로 바꾼다. 위험이 같은 곳에서 바뀝니다.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말하죠. 1번 맞습니다. 발전을 공장으로 전기통신 발전을 공장으로 올라갑니다.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인데 늘 용도 변경 허가 신고 전부 다 뭐냐 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특별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운동을 수련 밑으로 빠집니다. 신고합니다. 신고 허가 아닙니다. 숙박을 종교 위로 올라가네요. 허가 받습니다. 신고가 아닙니다. 업무를 교육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 받습니다. 신고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래서 X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허가 신고는 전부 다 이때는 시군구청장이 하시, 특광시가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답은 1번이었습니다. 26번 뭡니까? 자, 역시 같은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무엇이냐? 특광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일 때에는요, 용도 변경 허가 신고는 누가 합니까? 시군구청장이지 특광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바로 X네요. 영업을 문화입니다. 영업을 문화로 바꾼다. 올라가네요. 올라갑니다. 허가 받죠? 예, 그래서 맞는 말 되겠습니다. 교육복지 전기통신 올라갑니다. 허가 받죠? 허가 받습니다. 신고 아닙니다. X네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들 간의 변경은 대장 변경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도 아니죠. X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용도 변경 부분의 바닥이 100 이상일 때에는요. 신고가 다 모두 다 사용 승인 받는다. 적용합니다.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X 나왔던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역시 27번 같은 맥락의 문제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다 해보십시오. 답은 이제 5번이네요. 공장 자동차 더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보시면 허가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장을 보니까 저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바꾼다. 여기 포함됩니다. 올라갑니다. 이제 허가 받았습니다. 또 주유소로 바꾼다. 올라갑니다. 허가 받습니다. 그래서 번님은 신고 X였습니다. 28번 가보시면요. 예, 그러니까 설계 준용과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 규정 면적은 100제곱미터고요. 설계는 500이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간단하게 3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용도 변경 다음 시간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 나왔으니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챕터 2 가시면요. 건축 절차가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요거 제가 총괄 설명을 다 하고 나서 지금 17번까지 문제를 한 번에 다 풀겠습니다. 총괄 설명이 지금쯤은 딱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책에도 건축 절차 순서를 딱 설명하면서 제가 다 일체를 다 설명하고 나서 해당 17번까지의 문제를 또 일괄적으로 풀겠습니다. 자, 건축의 절차 중요한 사항입니다. 시험에 2개까지 나옵니다. 건축의 절차 전체 칠판을 아마 다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할게요. 읽어보시죠. 자, 건축 절차는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의 허가를 하고자 할 때 설계, 도서 등을 첨부해가지고요. 자, 건축의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 받으면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고, 착수를 또 해야 됩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검사받는 절차의 명칭이 뭐냐? 준공 검사라는 표현 쓰지 않고 사용 승인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승인 받으면 해당 건물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딱 흘러가야 됩니다. 사용할 때도 이제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해야 될 업무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허가 신청 전에 허가 신청하려고 하니까 허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 됩니까? 라고 미리 알아본다 해서 사전에 결정 신청을 통해서 허가 가능한지를 미리 타진 알아볼 수가 있는 사전 결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모든 건물이 아니죠. 첫 번째 딱 보니까 사전 결정은요, 허가 대상, 건축 허가 대상, 규모 큰 건물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전 결정을 딱 해주면요, 오케이, 결정을 딱 해서 통지를 해줍니다. 통지인데, 7일 내에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가 있을 때 효과가 중요합니다. 통지 있으면요, 이때부터 2년 안에 공사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의 허가 신청, 설계 등을 다 해서 건축의 허가 신청에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했던 효력은 다 실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효과는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효과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계산농하다 해서 계산농하에 효과가 주어진다라고 합니다. 해서 보니까 걔가 뭐냐? 개발 행위 허가, 그 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인지 규모 등을 봐줍니다. 산지 끼고 있다.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점령 허가 등이 간주가 되어진 이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건축의 허가, 이것은 누구한테 신청하느냐 허가권자가 딱 나옵니다. 자, 건축 사무는 제일 말단에서 한다 해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뿐 아니고 시군구청장이 허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구청을 두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 등의 광역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 해서 규모 큰 건물들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21층 이상 되는 건물일 때 그렇고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되는 건물이 나올 때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또 기존 건물을 30% 이상 이 건물을 정축을 했을 때 정축되고 난 이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21층 이상 또는요 10만 이상이 될 때에도 정축가 신청을 특공시한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경우라 할지라도 공장과 창고 건물은 항상 구청장이 한다, 제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등장을 딱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구청 말고요, 도지사 밑에 있는 시장군수는요, 모든 건물에 대해서 항상 허가를 하게 되어져 있고, 이쪽으로 전부 다 허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장군수가 허가를 하기 전에 보니까 행정청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도지사한테 승인받아야 허가를 할 수 있는 대상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승인 신청을 딱 하면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딱 해서 통보를 딱 해줍니다. 뭐냐라고 딱 보니까 첫 번째, 위에 있는 이와 같이 규모 큰 건물일 때도 마찬가지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또 도지사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보호구역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보호구역. 목적이 뭐냐라고 딱 하니까요. 자연 환경을 보호해보자, 수질 환경을 보호해보자, 또는요, 교육 환경 보호하자, 또는 주거 환경 보호하자, 이렇게 결정을 딱 해준 장소가 있습니다. 자연 수질 환경 보호 지역 안에서 이 해당 건물, 건축 경우가 뭐냐 보니까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 다음에요, 유락가 숙박시설을 건축을 하고자 하는데, 그 크기가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규모일 때는요, 도지사가 정해준 보호구역이면 도한테 승인받고 해당 시장부터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요, 교육주거환경 보호구역 안에서는요, 숙박 유락시설일 때 보시면 규모 불문하고다 사전승인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건축의 허가라고 하는 것은요, 기속행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속행위다. 그래서 허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임에도 불구하고도 어떤 건물은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거부 대상 건물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행정청이 필요한 건물이다 해서 공용 건물 지을 때 국가라든지 지방자치에서 행정 목적에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요, 허가 대신 협의한다. 협의해서 공사 사업에 착수할 것이고,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사용 승인도 받지 않고 통보만 하고 행정 참관한 건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착수한다. 협의 대상 건물이 딱 나옵니다. 자, 또, 자, 거부가 아니고 일단, 요 거부 말고요. 지금 요 얘기입니다. 여기는요, 허가 한 것이 원칙인데, 허가 안 받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의 특례가 이제 등장을 먼저 했습니다. 허가 안 받아도 공사를 착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청 건물은 협의해서 착수한다. 두 번째입니다. 규모 작은 건물은요, 건축 신고서만 내고 공사 사업에 착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서를 내도 1년 안에 착수는 해야 된다. 1년 착수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규모 작은 건물인데, 이것이 참 중요하죠. 또 보시면, 자, 바연이 관대표는 이제 공업소다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어지면 신고만 하면 되더라 할 겁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건축행위 가운데서 신축 말고요, 이전 말고 정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할 때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3층 이상일 때는요, 이 덜 면적이 10분의 1 연면적 이하일 것을 요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모든 건축이다. 신축이 포함되어진 모든 건축이가 다 신고사항입니다. 자, 이 높이입니다. 높이가 8m까지 올라간다라고 하여 핸드폰 높이가 3m까지 올라가는 바로 정축일 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관. 시골 농촌, 관농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요 안에서요. 여기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방제지구도 아니고 또 침수 위험지구도 아닙니다. 어떤 요 붕괴 위험지구도 아닙니다. 이런 장소 안에서 보니까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짜리 건물이면서 3층 미만짜리 건물을 시골 농촌에서 지을 때는 신고하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딱 합니다. 자, 또 어떤 건물이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을 각종 어떤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도 다 신고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를 가지고 짓는 건물들 다 신고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공장인데 공장이 아주 많은 지역, 산업단지라든지 공업지역 등 안에서 공장을 좀 작게 짓네요. 해서 보니까 연면적 이때는 50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층 이하짜리 공장의 신축 등은요 신고만 하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고요. 또 업 나왔습니다. 업이 뭐냐? 업과 면단위, 도시지역 말고 시골 농촌의 업과 면에서 농업용 창고를 짓겠다. 창고 면적 200 이하, 또요 200 미만, 200 이하.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운다. 축사나 작물 재배사 규모가 200 이하일 때 신고만 하면 된다. 자, 또 우리 대수선 가운데에서 수선하여서 대수선되는 행위는 전체 건물 다 신고서만 내면 된다. 해서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이면 다 신고서만 내고 착수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해도 1년 내에 착수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보시고요. 자, 또 허가, 건축허가 하면요. 이것은 기속행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근데 어떤 건물은 거부를 할 수가 있다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그 지역이 건축할 수 있는 어떤 용도 지역인데 해당 지역이 보니까 해당 건물이 뭐냐?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건축하고자 한다. 그런데 인근에 주거나 어떤 교육환경 등등 보호가 필요할 때 해당 지역의 건축의 심의를 거치면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두 번째 보니까 방제지구라든지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요 안에서 건축물 지하층 설치할 수 있는데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보니까 거실 용도, 주거 용도 등이면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거부 대상이 아니면 전부 다 기속행위 허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다른 목적에 잠시만 허가 등 하는 것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이 명칭이 뭐냐? 건축의 허가에 제한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 딱 나옵니다. 제한. 요때 제한은요, 영구 제한이 아니죠. 그래서 2년까지만 제한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한 차례까지 한해서 1년까지 연장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냐? 알고 하니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고 또 시도지사, 특광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사항을 다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도지사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사항을 제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유, 목적이 뭐냐라고 하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일 때는요, 국토관리의 목적, 특히 다른 어떤 부서의 장관들의 허가 제한에 요청이 있을 때 심사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시도일 때는요,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필요할 때 제한할 수 있다. 계획 애매하다. 그러니까 시도가 제한하면 국토장관한테 즉시 그 제한 사실을 보고해서 검토한 국토장관이 그거 너무 세다 이렇게 하면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 있다.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보통 제한할 때 제한하는 자들이 그 제한되는 사실을 지정해서 고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제한받는 사유등은 제한받는 자한테 상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를 해주면 제한받는 허가권자 시군구청장이 제한받고 있다. 이 사실을 공고히 한다.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취소란 것이 또 나와요. 허가했다. 그러면요, 공사 사업에 착수해야 될 착수의 업무가 주어져요. 원래 원칙은 1년 안에 착수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공장 건물은 3년, 농지 위에 지으면 2년 이렇게 말하죠. 근데 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할 때 허가를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착수했으나 공사 완공이 불가능할 때도 취소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라고요. 그 다음에 공사 끝이 났다. 마지막에 사용 승인 검사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요, 이제 건축주가 공사 끝이 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를 첨부해서 허가받은 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청이 딱 있으면 7일 안에 검사해서 승인서를 발급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7일 되어도 아무런 승인서 발급이 없다라고 한다든지 또는요,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상태이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특정 부분만 먼저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 2년인 것이 원칙인데 연장될 수가 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건축 절차 2개, 1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봅니다. 자, 사전결정 설명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A도 B, C에서 3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그가 신청 전에 A2한테 사전결정 신청한다. X죠. 항상 사전결정은요, 해당 시장 군수가 행정청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지, 승인받는 사항이지, 누가 들고 와서 갔다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허가 신청하면 해당 시장 군수가 알아서 보시면 사전 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사전 승인을 신청하게 되어 있고, 또 사전 결정이라는 것은요, 신청의 업무가 아니고 신청할 수 있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 2번입니다. 사전 결정 신청이 되어지면, 그래서 1번 보시면요, 1번 보시면 X입니다. 또 2번 보시면, 사전 결정이 신청이 되어진 건축 면적이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 대상일 때 환경성 검토는요, 지방 환경관수의 장, 그 환경부수의 장들과 사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국토장관이 개입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X고요. 자, 3번 가시면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의 업무가 있다. 3번 질문은 맞습니다. 안 하면 상실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보시고요. 4번 가시면 이 사전 결정을 받은 자들이 결정받았다라는 사실을 공고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해준 자, 허가권자가 공고를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번 질문 X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을 할 때 보시면 빠져있지만 건축위원회 심의하고요. 그 다음에 교통에 관한 영향평가에 대해서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교통이지 사전 환경성 검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검토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5번 질문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2번 가봅니다. 건축허가와 신고 설명에서 무엇이냐 되어 있어요. 1번. 바닥 면적이 80제곱미터인 3층짜리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요,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예. 보시면, 여러분들, 건축허가 대상일 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다 보시면요, 바닥 면적 합계 80제곱미터짜리의 신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건축허가상으로서 사전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질문 맞습니다. 자, 2번 가니까 연면적을 10분의 30% 정축해서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건물을 지을 때 특광시가 허가한 사항이 해당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요. 공장 창고는 또 제외한다. 이렇게 하죠. 공창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구청한테 가면 됩니다. 그래서 X 되겠습니다. X. 다음에 3번입니다.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그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 있는 바로 그 개발행위가 심사도 간주가 되어집니다. 해서 맞습니다. 자, 또 보시고요.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짜리인 건축물 높이를 2m 정축할 때 건축 신고를 하면요, 허가로 간주가 된다. 돼 있죠. 자, 보니까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인 건축물 높이를 2m 이하, 2m까지 정축은요,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또 4번, 5번 가니까 신고를 한 경우도 1년 안에 공사사업에 착수해야 된다. 안 하면 신고가 상실된다. 해서 1번, 5번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 받는 건축물이 무엇이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1번, 2번 공장 창고는 다 제외합니다. 빠집니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니까 자연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했는데, 자, 위락시설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2층짜리 구역은요, 사전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자, 보시고요. 4번에
주거나 교육환경보호특구 내에서는요, 숙박, 위락, 면적 불문 다 보시면 사전성 인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 맞습니다. 자, 또 5번 가니까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한 어떤 구역 안에서 보시면 자, 숙박시설 맞습니다. 근데 3청, 1천 다 안 걸리죠? 그래서 사전성 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5번도 아니고 4번만 맞습니다. 자, 4번 가봅니다. 건축 허가를 특광시가 직접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이 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이번 전에 허가 전에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건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자, 또 3번 가니까 숙박과 위락일 때는요, 거부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맞죠? 또 4번 가니까 사전 승인 받는 제도 아직 있습니다. 해서 폐지됐다. 있습니다. 해서 4번 X네요. 자, 또 5번에 건축허가 받으면 다른 법률에 있는 거 어제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4번만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건축허가와 신고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역시 또 나옵니다. 수질 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 공간구역 안에서 보니까요, 3층짜리에 숙박시설 딱 걸렸네요. 사전성 인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숙박시설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더라 해가지고 2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특광도지사가 건축의 허가를 제한했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한다 해서 보시면 3번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니까 연면적 280제곱미터이면서 2층짜리인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이다 해서 보니까요, 아까 나왔었죠.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는 다 신고사항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자, 또 건축 신고를 한 자도 6개월 아니고 1년 내에 공사사업에 착수한다 해서 5번 질문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6번을 가봅니다. 건축의 허가 설명에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21층 이상짜리 건축할 때 광역시가 허가를 한다 해서 원칙적인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 군수가 21층 이상짜리 건축에 대해서 허가하고자 할 때는요, 사전승인 받는다. 원칙 맞습니다. 3번 건축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제한기한 2년 이내로 하며 2년 이내이면 1회 한 차례 안에서 1년까지 연장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가 되겠습니다. 자, 4번 질문 읽어보시고요. 5번 가시면 허가 받은 데가 1년 되어도 공사사업에 착수를 하지 아니할 때 허가 취소를 하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6번 질문. 자, 다음 페이지 가봅니다. 또 7번 가보면 역시 건축허가 신고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허가 대상인데 85 이내의 바닥의 어떤 정축, 개축, 재축은요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1번 맞습니다. 자, 연면적 합계 10만짜리에 건축할 때 도한테 승인받는 것이 시장수의 원칙인데, 근데 공장과 창고도 제외한다죠. 그래서 답은 2번 X네요. 자, 또 3번 가니까 국가 등이 건축을 할 때는요, 협의하면 착수를 할 수가 있다 해서 협의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신고에도 1년 내에 착수한다 해서 4번 맞습니다. 5번 가시면 건축 제한기간 2년 플러스 1년이다 해서 그것도 맞는 표현이 다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8번 가봅니다. 허가 제한 설명이죠.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건축 착허가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해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2번 가시면 어딥니까? 국방상, 환경상 보존이 필요할 때 다른 부서의 장관 요청해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맞고요. 국민적 경계, 여기서 여기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4번 가보니까 지역이나 도시계획상의 시군 구청량이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5번 제한기한 2년 플러스 1년 되겠죠. 그래서 5번 질문이 연장할 수 없다. 할 수 있고, 제한기한 원칙은 2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9번 계속 옆부터가 나옵니다. 문제가. 9번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십시오. 자, 10번 가볼게요. 10번. 허가의 제한 설명이다. 묻습니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이 되어져서 요청을 했을 때 국토장관이 허가를 제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교육감이나 교육환경상 필요하다 요청이 되어지면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허가받은 건물에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되어 있죠. 근데 교육감이 아니고 장관, 적어도 다른 부서의 장관급들의 요청이 와야 됩니다. 교육감이 아니고 장관, 교육감은 이제 교육부 장관한테 요청해서 교육부 장관에 다시 요청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감은 안 됩니다. 2번 X입니다. 다음에 특광시일 때 보시면 지역계획상 제한할 수 있다. 또 4번에 착공 제한기한 2년 플러스 1년이다. 나왔습니다. 자, 도지사가 제한할 때는요,
국토장관이 해제를 명령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 질문도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11번 또 똑같은 문제 가지고 계속 등장을 하니까 풀어보시면 쉽습니다. 5번이 X네요. 자, 우리 착공 기간 1년이다. 1년. 이것을 지금 못 씁니다. 그래서 2년 X가 되겠습니다. 12번 또 금방 했던 요 내용과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까 풀어보시면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화부 장관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가 제한할 수 있다 해서 1번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장관들은 말입니다. 직접 제한을 할 수는 없고요. 또 시도한테 요청은 또 안 합니다. 아니에요. 국장한테만 요청한다. 특징이 있으니까 이거 잡아놓으시고 2, 3, 4, 5번 다 설명했던 사항들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13번에 역시 건축 신고 대상을 묻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닥 합계 85 이내니까 80에 지금 딱 보니까요. 개축 신고사항에 해당됩니다. 연면적 280제곱미터이면서 2층짜리인 건물의 대수선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의 건축, 신축을 포함한 건축일 때 신고사항이 다 포함됩니다. 자, 3m죠. 6m X가 되겠네요. 4번 X입니다.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 미만, 500 이하 걸리죠. 여기이면서 2층 이하인 공장의 신축 신고사항이다. 그래서 신고사항입니다. 자, 14번 또 볼까요? 허가 대신 신고 대상이 있다. 뭐 1번 문제였고요. 신고 대상에 바닥 85 이내 전개 저축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신고는 허가 신고다. 공사하기 전에 신고하고 허가 받죠. 그래서 공사하고 난 이후에 아닙니다. 3번 X네요. 자, 4번과 5번 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건축신고사항 쫙 나오죠. 참 잘 나오니까 시험이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85 이내 바닥에 보시면 85제곱미터, 좀 잘 보세요. 아까 분명히 85제곱미터 이하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 일대가 이것이 신고사항인데 지금 1번, 15번에 1번 딱 보시면 85 이내에 단층짜리 건물의 신축. 여러분들, 단층짜리 건물이 85 이내이다. 이긴요, 청수가 1층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면적과 이것은요, 연면적과 바닥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층이니까 1층짜리 85 이내의 신축은요, 1층 단층 이퀄 연면적입니다. 연면적 85 이내인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여기에 딱 포함이 되어지니까 신고사항 맞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맞습니다. 단층이라는 표현 때문에 단층 1층은요, 바닥과 연면적이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입니다. 지하층은 또 없다는 전자이겠죠. 자, 신고 대상 건물은 신고하면 허가로 간주한다 해서 이번 질문 그 문제 없습니다. 보시고요. 자, 우리 허가받은 또 신고받은 사항 이후에 어떤 변경사항이 딱 생기면요, 변경 허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주 중에 사람이 바뀌었다 할 때는요, 사후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또 4번 가니까 건축 신고를 할 때는요, 건축 공사에 투입되는 각종 공사용 가설 건물 계획도 포함이 되어지니까 따로 가설 건물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점은 신고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또 보니까 건축 신고한 건축물을 주요적으로 해체하지 않고 그 대진위에서 옮긴다 할 때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부분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X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16번과 17번인데 17번만 설명하고 나서 이제 16번, 18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17번 딱 보세요. 사용승인. 아까 그 공사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받는 검사죠. 사용승인. 간단한 사항입니다. 사용승인. 건축주가 공사가 완료되어진 이후에 건물을 사용하려면 공사 완료하기 이전에 공사 완료되고 난 이후에 공사 감지 아니죠. 사용승인은요, 허가권자한테 전해서 공사 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네요. 그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이 사용승인을 딱 해줘도요, 각종 어떤 건축물 쓸 수 있는 모든 검사를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각종 어떤 기능, 설비 다 갖추는지를 같이 심사해서 승인 내어주니까 이 대기 오염 가스 배출 시설에 대해서 됐다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질문은 맞습니다. 자, 사용 승인서를 7일되어도 교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냥 쓸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쓸 수 없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가시면 공사 끝이 났으니까 공사 중간이 아니고 공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감리 보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보고서 X입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임시 사용 승인할 때 그 승인기간 2년 이내인 것이 원칙이죠. 1년이 아니죠. 그래서 5번 질문 또 X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앞 문제 16번부터 해가지고요. 이하 건물의 사용 절차부터 이 대지 도로의 관계 쭉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